자, 예, 보시죠. 다음은 이제 책 204쪽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204쪽인데, 그러니까 용도 변경 보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용도를 보시죠. 그러니까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206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6쪽 보면, 양과 4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아까 바닥마다 그러니까 종류와 그러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표에서요. 그러니까 1번부터 29번까지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 다 합치면 130까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읽는 것은 생략하고, 한 번도 기본서 때, 그러니까 1, 2월, 3, 4월 순할 때 자세히 봤었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은 용도만 쭉 짚어보죠. 그러니까 206쪽이죠. 표의 왼쪽으로.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단독주택, 표시하시고, 1번. 가나, 다라,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러니까 2번, 공동주택,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택법에서 중요하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206쪽이고요. 그러니까 206쪽에 이제 오른쪽 칸으로 와서 작은 글자 설명은 다 빼고, 가번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 아파트이고, 4번 연립주택,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 면적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서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660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야. 인게 연립주택이고, 4번 다세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야. 인게 다세대주택이고, 4번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동그라미 일종 근린생활설, 조그만 가게 등을 얘기하고요. 다음에 4번 동그라미 2종 근린생활설, 지금 207쪽의 왼쪽이죠. 그러니까 번호요 29가지요.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설, 대표적으로 다음 쪽에 있는 일반 음식점, 그러니까 그 음식점인데 술이 나오는 일반 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문화집필설, 6번 동그라미 종교시설, 7번 그러니까 판매시설, 8번 운수, 9번 의료, 그러니까 7 판매, 8 운수, 9 의료, 10 교육연구, 11 노유자, 12 수련, 13번 운동, 14번 업무, 그러니까 15번 숙박, 그 다음 거기에요. 15번 숙박시설 짝대기 호스텔 X 아시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다른 뜻인 것 같은데, 아무튼 호스텔이라는 기관은 없죠. 지금은 유스 호스텔 따로 있고 호텔 따로 있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요. 호스텔 세 글자 지우시고, 그다음에 16번 위란, 그러니까 17번 공장, 18번 창고, 그러니까 19번 위험물 저장 처리, 20번 자동차, 21번 동물식물, 22번 자원순환, 23번 교정군사, 24번 방송통신, 25번 발전, 26번 묘지, 27번 관광휴게, 28번 장례시설, 29번 야영장시설 등이 있습니다. 아래 이제 또 비교 요약한 표가 있고요. 그러니까 3장 앞으로 오시죠. 2장인가요? 그러니까 204쪽 오시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어느 가게 나가고 다른 가게 들어온다고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용도 변경의 한 예가 되겠죠. 그게 김밥나라 김밥천국이면은 변경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김밥나라에서 무슨 분식으로 바뀌는 거는 그냥 큰 변경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크게 바뀌면 용도 변경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시죠. 다음 쪽 표를 보고 또 205쪽 표를 본 다음에 206쪽 내려오고, 그게 훨씬 낫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크게 3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9가지 시설군 앞글자요. 그러니까 다음 2번째요. 9가지 시설군 이름이요. 다음 3번째요. 그러니까 9가지 중에 5번째에 있는 그러니까 영업시설군의 29가지, 그러니까 영판다 운수. 영팔이는 나윤수도 조와에 영판다 운수,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5쪽 표요. 그러니까 먼저 그 뜻을 말씀드리면, 별별 바닥들이 다 있죠. 별별 바닥들을 다 구분할,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130가지 종류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종류 간의 변경, 2만 가지가 훨씬 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29가지 용도를 정해놨고, 29가지 용도가 중요하니까, 용도가 바닥에 쓰여 있죠. 첫 번째, 용도군, 그 위에다가 용도, 군자 빼고요. 그러니까 군자를 빼고, 용도에다가 대장 쓰시고요. 그러니까 용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5쪽 제일 위에 있는 표에서요.
205쪽 제일 위에 있는 표에서 29가지 용도가 있고, 네, 용도 간의 변경, 800가지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죠. 9가지 시설군, 안전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 시험이 아니고, 바닥에서 버텨야 되는 무게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9가지 정도를 9가지로 묶어두고 있다. 먼저 9가지 앞글자예요. 앞글자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그이. 그가 그 바뀌니까 기타가 되겠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가 있습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가 있고, 자는 자동차, 산은 산업, 전기 X, 전기 통신, 문화 X, 문화 집회, 영업이 있고, 교육 X, 교육 복지, 근린생활살, 주거 X, 주거 업무 시설군, 9가지 이름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 세 번째요. 그 중에 5번째 있는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 게 영판파 운수,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영판다 운수까지가 있죠. 여기까지 하시면 문제 틀리지는 않아요.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앞쪽으로 이제 가서 볼 건데, 앞쪽이나 또 이쪽이나 204쪽에도 써져 있고 205쪽에도 써져 있고 똑같은 게 2번 써져 있는데, 보시죠. 이 중에서 안전시설을 더 갖춰야 되는 쪽으로 올라갈 때는 그냥 205쪽 표에다가 간단한 게 쓰는 게 낫겠네요. 위에 올라갈 때는 뭐고요? 허가. 안전시설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고, 안전시설 덜 갖춰도 되는 쪽으로 내려갈 때는 문제가 없죠. 관청에 알려는 돼야 된다고요.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에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같은 시설군에서 판매를 운동으로 바꾼다. 판매라고 대장에 쓰여 있는데 운동으로 바꿀 거면 대장을 바꿔야죠. 대장, 기재상 변경을 신청한다. 요거까지면 됩니다. 네, 같은 얘기가 2번 써져 있고요. 책 보시죠. 책이 이제 앞쪽에 204쪽, 양보라 3번,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건축물 첫 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그 첫 줄은 생략하고, 동그라미 2번, 설명.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특특은 빼고요. 시장구청장, 표죠. 지금 204쪽이요. 204쪽이요. 표에, 동그라미 204쪽인데요. 204쪽, 표의 둘째 줄이요.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 셋째 줄, 기억번, 허가사항, 오름차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 니은번, 신고사항, 내림차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신고. 동그라미 4번, 용도 변경, 사용 승인과 설계. 기억번,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용도 변경 후 사용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용 승인이라고 하면 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204쪽입니다. 다만 빼고요. 디귿번이 되나요? 허가 대상인 경우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용도 변경의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한다. 줄여서 하면 뭐고요? 백사오개가 되겠죠. 백사오개. 사후 외국 출장 갔다 오는 길에 굿자 8에 가면 뒤집동 백사오개 하는 거죠. 백사오개가 됐고, 205쪽 또 중복돼서 써져 있죠. 그 표 아래가 네모, 동그라미 1번에서 9번 내림차순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 동그라미 네모 두 번째요. 동그라미 9에서 1 오른쪽 올라가는 용도 변경 때는 허가사항. 세 번째요. 네모, 건축물 각 시설군 중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특특 시장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지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다만 예외 빼고 만기법이고요. 손가락 복수 용도의 인정.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신청, 건축신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지내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2번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 기준과 입지 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 용도요. 그냥 복수, 그걸 갖고는 뭐, 우리 시험에서는 꼬아서 낼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복수 용도가 허용된다. 맞고, 복수 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틀리고, 그런 거죠. 자, 보자고요. 어느 건물이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2층에, 1000제곱미터를, 2층에 1000제곱미터를 그동안 판매시설로 쓰고 있었습니다. 복수 용도가 없다면, 대장에 판매라고 써져 있죠. 근데 그것을 뭐로 바꾸려고요? 그 운동시설로 바꾼다고요. 운동시설로 바꾸려면 용도가 같은 시설구니까 문제는 없지만 용도를 바꾸니까 대장을 바꿔야죠. 그래서 판매를 운동으로 바꿔달라고 대장을 바꿔달라고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런데 어느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2층, 2000제곱미터를, 지금 같은 시설군에 판매, 운동, 숙박이 되죠. 판매, 운동, 숙박, 세 가지로 쓰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을 해서 건축물 대장에 2000제곱미터 판매, 운동, 숙박으로 써져 있으면, 그러면, 이 중에, 2000에,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쓰겠다고 한 거죠. 도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어떤 걸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만큼을 지금 그동안 뭐로 하고 있었냐면, 판매로 하고 있었다고요. 이만큼을 판매로 하고 있다가, 그 1000제곱미터만큼을 운동으로 바꾸겠다고요. 그러면 이미 대장에 2000제곱미터가 판매운동 숙박으로 돼 있으니까 그 2000제곱미터 이 통째를 판매운동 숙박 안에서 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미리미리 다 해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복수 용도. 그래서 요 2000에다가는 세 가지 중에서 뭔가를 집어넣겠다. 지금 세 가지죠. 세 가지니까 복수라고요. 둘 이상. 여기는 각 바닥마다 용도를 정해놨다면 여기는 그 바닥에다가 세 가지를 정해놓은 거죠. 복수 용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네들 일이 편해지는 겁니다. 지상들이 있고 용도 변경을 보셨고요. 다음 205쪽 아래 손가락 특수구조 건축물, 그냥 특수구조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됐고, 그 세부적인 요건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아무튼 별 희한하게 짓는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다음 양걸 4번 건축물 용도 분류와 종류는 아까 보셨고, 209쪽 아래 서로 비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다음 쪽 와서요. 210쪽 네모 지하층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C급 묻어두고 지하층, 그건 안 되고, 예를 들어서요. 이만큼 묻어두고, 나도 여기 지하층, 그건 안 된다고요. 이건 안 되고, 이 정도는 묻어두고 지하층 해야 된다는 거죠. 지표면이면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 동그라미 2번 면적 산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볼 거니까 여기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동그라미 3번 지금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63빌딩 거짓말 60빌딩입니다. 지하 3층 지상 60층이면 걔는 60층 빌딩이죠. 63빌딩 거짓말 60빌딩이고요. 불이야 도망가자. 지하 3층으로 도망 들어갈 거예요. 땅으로 도망 나갈 거예요. 땅으로 도망 나가야죠. 그래서 1층까지부터 세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지금은 의미 없고, 동그라미 5번, 6번, 7번, 다 우리 시험과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다음 공작물, 축조하는 자는 특특,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아까 이제 강의로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저기 써져 있듯이요. 건축물은 정착되어 있고 지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은 정착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공작물은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닌 건데 부동산 공법이니까 정착은 되어 있겠죠.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다고요. 이게 공작물입니다. 지붕 없으니까 지 맘대로 설치하는 게 원칙. 그런데 특별한 것들은 신고해야 된다. 신고 대상 공작물. 그러니까 숫자가 245, 68, 32죠. 팔자가 지금처럼 팔자입니다. 245, 68, 30. 다 초가인데 8m에만 이하가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1번, 그러니까 높이 2m 넘는 옹벽과 담장, 그러니까 그러면 2번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러니까 물건 사라고 4m. 그다음에 3번 6m 넘는 굴뚝, 장시탑, 기념탑, 철탑, 뭐 어찌고저찌고 철탑, 어찌고저찌고 철탑, 굴뚝 같이 솟아 있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굴뚝, 그러니까 6m이죠. 그러니까 굴뚝에서 꼭대기에서 연기가 풀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굴뚝, 그러니까 6m인 거죠. 6m이고, 그다음에 8m 넘는 고가수죠. 그다음에 5m 넘는 태양 에너지, 30제곱미터 넘는 지하대피요. 여기는 2, 4, 5, 6, 8, 30 순서 바꿔서 얘네들은 다 넘는 이고, 7번에 높이 8m 바로 넘어서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별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 가끔 그런 주차 설비들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요. 여기 차 한 대 들어가고, 낑 스위치 누르면 한 칸 돌고, 또 차 한 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주차 설비요. 높이 8m 이하. 2, 4, 5, 6, 8, 30은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이다. 근데 그 중에 8m에만 이하가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211쪽에 3절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에는 건축 허가권에 대한 것과 건축 절차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지금은 또 나누어 볼 수는 없고 같이 보셔야죠. 우선 책 넘어와서 책의 247쪽 보겠습니다. 247쪽이요. 4-6번 건축 허가권자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누가 하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건축뿐만이 아니라 대수선 또 금지이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청형 국가대표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세종과 제주가 있겠죠. 그다음에 도 아래 시장과 군수가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는 거죠. 어느 구조에 어느 자리 50cm, 기둥 50cm 이상은 나와야 된다. 도면 들어왔는데 49cm입니다. 불어가. 도면 들어왔는데 51cm입니다. 동그라미. 또 어떻게 어느 벽 두께 15cm는 나와야 된다. 14cm. 불어가. 16cm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200개 다 맞으면 허가. 하나라도 X 있으면 불어가. 숫자 50, 49, 51 숫자만 읽을 줄 알면 된다고요. 가장 말단 누가 처리를 하고요? 특특 시군구가 처리를 하는 거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는 더 이상 없으니까 직접 해야죠. 그런데 잠실 롯데2 같은 경우에요. 123층 그런 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한다.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한다. 그런데 100층짜리 100만 제곱미터라 하더라도 공장과 창고는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라 산재 사고, 화재 사고이죠. 공장과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그거는 시장구청장이 처리를 한다.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요. 건축부에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죽었다 깨나도 허가할 수가 없고, 도 지역에서는 100% 시장구수가 허가를 하는 거죠. 시장구수가 허가를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구수 지가 알아서 허가를 하면 되는데, 시장구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시장구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한다. 세 가지. 21층 이상 10만 이상, 그 다음에 자연환경 수질보호 등등등 거기서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 이걸로 읽어지시나요? 21층 이상 10만 이상과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위락, 숙박 등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 1층짜리 10제곱미터짜리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위락과 숙박은 시장구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248쪽이요. 그러니까 4-7번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금지 허가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칸에 개인들이 이러한 잘못을 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무수히 많겠죠. 세 번째 칸 허가 취소해야 된다. 공법 전체 딱 2번입니다. 건축법 2년 내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 불가능, 착수 불가능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공법 툴툴 털어서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2번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세 칸 중에 두 번째 칸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이죠. 대부분 2년 내 두 번째 칸요. 대부분 2년 내 착수해야 됩니다. 건축 대표적인 거죠. 건축법 허가받고 2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되고 첫 번째 칸 그러니까 1년 내 착수한다. 건축법 건축 신고가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요건은 안 받지만 신고만 하고 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건 덩어리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작은 거죠. 작은 거니까 준비기간을 더 많이 둘 필요가 없죠. 얘는 몇 년 내 착수하라고요? 1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 5년 내 착수는 그 해당하는 자리에서 보시는 게 더 낫고 그 다음에 4-18번 용도 변경은 아까 책에서 보셨고 그 다음에 249쪽 와서요. 4-9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분쟁위원회는 이제 책에서 나오는 때 와서 다시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4-10번이요. 그러니까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가 있는데요. 그 그림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정식 절차가 있죠. 건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당연히 허가 신청을 넣고, 그러니까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허가받는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 사용승인 거기서는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허가 신청 때 그러니까 대지를 확보해야 되고 허가 신청 때 도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러니까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를 다 알 수가 없죠. 불허가 받고 그 땅 팔고 다시 또 허가 신청 불허가 받고 이러저런 그러니까 문제들이 복잡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지 확보하기 전에, 그 다음에 도면 뜨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상담 신청할 수 있다. 그 상담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사전, 그러니까 결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환청에서 상담을 해줬습니다. 사전 결정을 해줬다고요. 그럼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때는 뭐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지를 확보하지 않고 도면을 확보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그랬으면 정식 절차 들어오라고요. 그러니까 정식 절차 몇 년 안에 들어와야 된다.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다시 보도록 하시고 왜냐면 이 절차와 허가권 이게 막 같이 막 섞여서 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땅을 확보하지 않고 도면 확보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똥이가 저 B가 갖고 있는 땅에다가 3층 학원을 짓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B 땅이 그러니까 뭐 11번 땅이라고 하죠. 11번 땅에다 3층 학원 짓고 싶은데 된대요? 안 된대요? 대지 확보할 필요도 없고 도면 확보할 필요도 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상담 신청 관청에서 그 땅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12번 땅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았어요. 13번 땅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뭘 확보할 필요도 없다고요. 14번 땅 돼요? 안 돼요? 14번 땅 돼요.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지 사고 도면 떠서 정식 절차 들어오는 걸 몇 년 안에 하라고요? 2년 안에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별로 써내는 게 없다고요. 건축계획서와 배치도 두 번째 표요. 그래서 나 요 땅에 3층 학원 짓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인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칸요. 정식 절차 때 허가 신청 때 정식 도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칸요. 건축계획서 배치도 뿐만이 아니라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 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옹병도 이 모든 도면을 첨부해서 건축허가 신청하는 거죠. 사진결정 통지받았다고 건축할 수는 없다고요. 당연히 건축하려면 그 도면과 그 대지가 들어가서 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허가 신청 들어가서 허가를 받아야 건축하는 거지 상담 받았다고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250조요. 그 다음에 4-11번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4-12번 공사 감리, 4-13 사용 승인과 임시 사용 승인, 후에 첫째 줄형 전체 검사가 원칙, 부분 검사 받을 수 있다. 그 중에 그 둘째 줄 국토계획부 개발행위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이 세트로 가야 되니까 부분 검사가 안 되고, 그것이 아닌 그 아랫줄 개발사업, 정비사업, 건축, 주택건설 다 부분 검사 됩니다. 여기들을 가시자고요. 책 다시 앞으로 오셔서 211쪽이요. 211쪽에 제3절 건축허가 굵은 1번 사전결정 양보 1번 설명 보시죠. 이 사전결정 제도가 없던 때 허가시정 들어갔습니다. 불허가. 그러면 그 땅 팔아야죠. 다시 도면 떠야죠. 허가시정 넣습니다. 불허가. 그 땅 팔아야죠. 다시 허가시정 도면 떠야죠. 불허가. 그 땅 팔아야죠. 다시 도면 떠야죠. 그런 게 80%였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땅을 사지 않아도, 도면을 확보하지 않아도, 도면을 뜨지 않아도 물어볼 수 있게 해줬다. 굵은 1번, 양보 1번, 동그라미 1번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분자에게 해당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게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이 법 다른 법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 기준, 건축 제한, 그 완화에 대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려면 뭐를 더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정식 절차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상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냥 쓸데없이 폰만 잡고 결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어찌고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것저것 같이 물어보면 나중에 덜컥수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 미리미리 막을 수가 있죠. 준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저것 법에 정해진 것들은 미리미리 물어볼 수가 있다. 동그라미 3번 땡땡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 2 어찌고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 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지방 환경, 관세청과 소규모 환경, 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면적이 대규모이면은 그쪽 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가는 거고, 소규모이면은 둘째 줄 소규모이면 그쪽 환경, 관세청과 서로 문서를 주고받으면 된다. 협의하면 된다. 허가자는 사전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규모, 용도 등은 사전결정에서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딱 그 정도를 물어본다고요. 입지, 규모, 용도 겁니다. 11번 땅에 3층짜리 학원 지을 수 있네 없네, 입지, 규모, 용도를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받는 거죠. 양보로 2번 동그라미 1번 땡땡 사전결정 통지받은 경우 다음 각부에 허가를 받거나 협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쓸 건 아니고요. 그냥 본다고 동그라미 1,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니까 영어로 6글자 뭐고요?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원스톱 서비스 4가지 서류를 같이 내고 그쪽 기관에서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처리해준다. 동그라미 2번 본문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상담을 받았으면 2년 안에는 정식 절차에 들어와야 된다. 건축 관련 법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묵은 그 상담서 안 된다.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 뒷문장은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요. 건축 허가 전에 대지 소유권 확보 땡땡. 건축 허가를 받으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당연히 주거부죠. 허가 신청서 때 대지와 도면이 들어가는 거죠. 손바닥에다 건물 지을 수 없으니까 대지 소유권 확보한다. 기본사항입니다. 지금 212쪽이고요. 두 번째 손가락, 그 아래 별표.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나중에 하울에 움직이는 성 둥둥 떠다니는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요 사용 승인 신청 언저리까지는 대지를 다 확보해 오겠죠. 그래서 그 땅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다 확보하지 않았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5가지가 있습니다. 1번, 박스 1번.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단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번, 100%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만 치르면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그런데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이면 그거는 땅도 없이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땅도 다 확보하지도 않은 채로 분양을 하면 콘크리트 대지집은 아주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 분양 목적은 어수선해지면 안 되니까 땅 다 확보하고 들어와라. 2번,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된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건축물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이면 지금 2번은 지금 쪽수 5분의 4 그다음에 면적 5분의 4이면 나머지 걸 매도 청구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매도 청구 절차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3번,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주택법 제21조 그 첫째 끝에 주택 끝에다가 아래다가 매도 청구 쓰시고요. 주택법에도 매도 청구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래는 지금 여기 이 전체가 주택법 21조에 있던 것을 이제 건축법에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 그냥 그건 주택법에 따라서 매도 청구로 간다고요. 4번,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에 매가 양호할 것을 확인한 경우, 이거는 좀 상황은 뻔한 건데 말만 복잡한 거죠. A, B, C가 있습니다. C 개인이 그냥 편하게요. 허가 신청 들어왔다고요. 근데 A 허가 관청에서 보니까 관청 허가권자가 보니까 땅이 없더라고요. 또 땅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C가 나 저쪽 국가 땅 지방 땅 사기로 했어요. 뭐라고? 진짜요? 진짜요. 저 국가 땅 지방 땅 산다고 소리를 냈다고요. 그래서 A가 이를 통한 거죠. 저 그 땅 저 C한테 팔기로 한 땅 맞아요? 이쪽에서 C한테 팔기로 한 땅 맞아요? 그러면 땅 문제 잔금만 치르면 넘어오는 거죠.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된다. 잔금만 치르면 확보할 거니까. 5번, 건축주가 집합건물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집합건물법에서 공용 부분의 변경 등이 있죠. 그쪽 법에서 집합건물법에서 다 이미 처리가 끝났다고요. 그쪽 법에서 필요한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쓰자. 그리고 마침 건물이 1층이 필로티 기둥으로만 되어 있고 1층 자리를 애들 놀이터로 바꾸자. 2층 집 좀 시끄러워도 괜찮겠어요? 다 동의했다고요. 일정 요건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건물 땅은 아니죠. 대지는 아니라고요. 그냥 어린이 놀이터였습니다. 그것을 변경을 했으니까 대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주차장 건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절세는 5가지 경우에는 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 신청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별표가 있고 그 아래 별표 매도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여기 5분의 4니까 이제 이 나머지 것에 대해서 매도 청구 들어가야죠. 매도 청구는 그냥 집합건물법에 있고 또 주택법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와 구조 안전 문제 등 사유로 건축물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표시요. 경우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냐고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사선거고요. 그러니까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 중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공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일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읽었던 그 마지막 별표하고 저 위에 있는 그러니까 2번이죠. 위에 있는 박스의 2번이 별표 두 번째 별표로 내려온 거라고요. 예. 박스에 있던 2번 5분의 4가 있었죠. 그게 마지막 별표로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으면 이제 매도 청구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3쪽 있습니다. 굵은 2번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산 7번 보시죠. 건축 대수산 알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건축 대수산 알려면 허가를 받는 게 원칙. 가벼운 것들은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굵은 2번 허가대상 건축물을 하더라도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특 시군계에게 신고하면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네모가 있고 그 박스에 1번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그 주의 세부적인 요건들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동그라미 2, 3, 4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2, 3, 4는 그냥 따로 우선은 묶으시고 2, 3, 4 어느 원자로다가 그 뜻을 써놓으면 차라리 더 편합니다. 그 세부적인 요건들보다도요. 동그라미 2번은 써져 있는 건 관리적 농림식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 동그라미 2번 어느 그 오른쪽 끝에다가요. 자리는 좁습니다만 소규모 죄송합니다. 농어촌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관리지역 등등등에서 농어촌에서 200 미만, 3층 미만. 소규모, 그것 갖고 꼬아서 나오는 거 많지 않을까요? 건축. 농어촌에서 찌끔한 거 짓는다고요.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산. 얘는 지역이 없죠. 동그라미 3번. 전국 어디라도.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산. 대수선. 동그라미 3번 끝에요. 대수선을 압니다. 대수선을 아는데요. 어떤 건물이요? 이따만한 걸 지금 대수선을 아는 거죠. 요따만한 걸 지금 대수선을 안다고요. 동그라미 4번. 주요구조 해체가 없는 다음에 대수선. 기억번 끝에 수선 표시요. 수선. 남들은 표시 안 해도 되고요. 표시해도 되고요. 니은번 끝에 수선, 디귿번 끝에 수선, 리을 끝에 수선, 미음 끝에 수선, 비읍 끝에 수선. 어수선하기 위해서 죄송하고요. 수선이 있죠. 아까 대수선이 뭐였어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죠. 절반요. 얘도 지역 없죠. 전국에서. 규모 없죠. 모든 규모. 건축물에 뭐만 안다고요? 수선만 안다고요. 수선, 저 금 가고 있습니다. 총대 끊어서 붙인다고요. 아니면 10돈 껌이라도 그 금 가는 사이에다가 떼어 넣어야죠. 10돈 껌? 뭐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누구 별명 중에 10돈 껌이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죠. 그래서, 농어촌에서 조그만 건축물의 건축. 그러겠죠. 왜냐하면, 전국 아무 데서, 지금 여기다가, 나 그냥 신고하고 짓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농어촌이고, 전국 어디서 조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이 있습니다. 2, 3, 4가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연면적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10 곱하기 10 대한민국에서 돈 주고 자기 땅 샀으면 큰일 난 거죠. 10 곱하기 10까지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꼭 뭐 정사각형이라는 건 아니고 뭐 그 정도의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6번 높이 3m 이하 3m 이하 찔끔 올리는 것. 7번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뭐 동그라미 7번 뭐 앞이나 끝에다가요. 국 짝대기 고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농어가 주택 등에 대해서 A 모델, B 모델, C 모델 그러니까 요렇게 지으면 그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또 개인들이 그거 따서 하면 그거 받아서 하면 그 설계비를 아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선 시군구에 다 무료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보급되어 있고 무료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장 찍어서 발표한 도면이니까 시군구가 검토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동그라미 8번 공업지역 도시적 A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 건축물로 연면적합계 500 이하 공장 500 이하 2층 이하 공장 5이 공장 토마토 공장 말고요 5이 공장이 있고요. 동그라미 9번 농업이나 수산업 어기주소 어찌고저찌고 세 줄 다 소용없고 넷째 줄 기억번 200 이하의 창고 400 이하 죽사 작물재배사 등이 있습니다. 창고 두 글자 얼마 이하요? 200 이하 죽사 작물재배사 얼마 이하요? 400 이하 등이 있죠. 그냥 뭐 몇 번 하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는 거죠. 문제 몇 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별표 3개 신고 유효기간 이와 같이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다음은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수 보통 대부분 몇 년이요? 두 글자 2년인데 신고 얘는 작은 거니까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1년 지나면 없어진다. 다시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이요. 특특 시군구는 건축 신고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신고라는 게 그냥 알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설마 차 타고 가다가 A4용지 종이비행기 접어갖고요. 시장 안쪽에다 군청 안쪽에다 쉥 날리고 나 신고했다. 그러고 가면 안 되죠. 관청이 받아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러저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그 요건에 맞으면 좋습니다. 신고를 받아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대답을 며칠 안에 하라고요. 5일 안에 하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로 며칠 이런 거 갖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고 그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몇 가지 날짜는 몇 가지 특별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셨고 다음에 이제 214쪽에 붉은 3번 허가권 건축 허가권에 대한 내용인데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있죠. 214쪽 내용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